자, 그러면은 뭐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음, 아, 후지와라 가문의 역병 때문에 완전히 붕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계속 한 해이한 시대 한 10세기까지 가문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요때 잠깐 침체기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계보도 보시다시피 이 후지와라 가문 얘기 지금 사용됐는데 이 이후에도 쭉 내려갔죠. 지금 밑에까지 계속 가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당시 했던 역할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선조로 떠받들어가지고 남과 북과 식과 경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 헤이안 시대를 주도하던 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들이 선조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만큼 이 후자라 사형제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면 아, 거의 그리고 또, 하치님 먼저, 하치님 먼저.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맨 처음 페이지에서, 다, 이게 두창이 마마라고도 하고, 저는 천연두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홍역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조금 넓은 개념인가요? 두창하고 홍역이 뭐지?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건데 달라요. 의학적으로 다른데 그 증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홍역 같은 경우도 고열이 나고 종기가 나고 그다음에 낫고 나서 이렇게 얼굴에 이제 공보 같은 게 자국이 났는데 그게 좀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비슷한 그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창을 큰 마마라 불렀으면 홍역이나 수두를 작은 마마라 불렀듯이 증상은 유사해요. 근데 엄밀하게 의학적으로 따지면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근데 신라에서 왔다는 게, 저 얘기해요? 얘기. 신라에서 왔다는 거는, 당시에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 기록에는 이게 신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정황상 그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전파된 중심 지역 자체가 그 외교 사신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과 그 시점과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신라에서 왔을 거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가정? 후대 네, 추측이라는 네, 거죠.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럴 것 같은 추측이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뭔가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 거죠, 기록 같은 데는. 근데 이게 이것과 밀접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사실은 이게 736년에 신라에서 이제 사신들이 이렇게 신라에 갔던 사신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왕경까지 퍼졌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750년대까지 그 신라에서 사신들이 오더라도 그 전에는 왕경에 가서 아까 이렇게 했듯이 그 직접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 왕을 그 대하를 하거든요. 근데 736년 이 역병 이후에 750년대까지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왕경까지 그냥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대제부에서만 그냥 다자이유에서만 머물게 하고 그냥 돌아가라.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관관계도 있고 어떤 가문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그 상황 자체 관계가 좀 달라져서 이게 무조건 이거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737년부터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은 수도에 신라 사신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신을 일본에 그 신라에 파견 안 해요. 세계 5등까지. 좀 시선을 그러니까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게 보면 좀 약간 그 당시 일본 사람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라에서 뭔가 역병이 왔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추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한다면 일본 말고도 당시 그러면 그 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 기록은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36년에 6월에 이제 그 신라를 방문한 일본 사신이 갔는데 이 기록조차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기에 일본하고 이제 신라 간의 교류라든가 그 어떤 오고 갔던 이야기들 이런 게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라에서 또 역병이 그 736년에 꼭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안 했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그 왕이 성동왕 때인데 성동왕 때 736년 아니더라도 700 계속 신라에서 8세기에 역병이 계속 발병한 기록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은 그 치유가 그러니까 역병이 없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잠복해 있다가 옮겨가지고 그게 그 전파가 되는 게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교류 자체가 지금같이 엄청 잦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그 인원들이 갔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같이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바로 그 같은 시점에 바로 이렇게 전파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그 일본 학자들이 왜 신라에서 전파됐냐 하는 거를 그 강하게 주장을 하냐면 그 전에도 일본에서 계속 1, 2년에 한 번씩 역병은 일어났어요. 근데 737년의 역병은 도저히 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파괴할 정도로 인구의 거의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파급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 전에 100년 동안, 그 이전 100년 동안에 역병이 안 난 거 아니고 계속 났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왜 하필 이 737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 라는 거 했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뭔가 들어온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갑자기 어떤 질병 자체가 획기적으로 뭔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밖에서 들어온 경우가 없잖아요. 그만큼 737년 이 역병의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에서 발병한 그 발생 바이러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래요. 설명이. 다음 페이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아니, 하치님 말하세요. 이거 잠깐 볼 게 있어가지고. 삼국타기 그런 데는 역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나요? 또 신라 하대에 유독 기근하고 역병 관련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매년마다 이렇게 일본 소일본기는 그게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월, 일, 그다음에 매년 어디서 뭐가 나타났고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삼국사기는 그러니까 소일본기는 당대에 썼던 그 기록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들이 되게 풍부하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삼국 그 시대가 끝나고 거의 한 몇백 년 후에 이게 편찬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달, 일 이런 어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들 위주로만 썼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의 기록이 제 역병 기록이 736년에 없었다라고 해서 진짜 없었냐라고 그 질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면은, 띄워놓은 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일본 가서 전파한 게 아니고, 일본 사신이 신라에 와서 걸려서 돌아가서 전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경로를 봐야죠. 신라 사신이 간 게 아니라 일본 사신이 신라에 방문했는데 다시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왔을 거다라는 거라고 설명해야죠. 근데 여기 사료만 지금 보면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대마도에서 정박하고 입병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해석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중간 대마도에서 경유하고 있고 나머지 사신들이 신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왔냐, 아니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신라에 들어왔고 오는 길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전파가 된 거냐, 그 두 가지로 해석이 좀 갈리는데 제가 근데 보던 입병하지 못했다. 제가 볼 때 이 날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30, 이 사신자는 736월에 갔어요. 네. 6월에 갔고 신라에 들어간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면 신라국이 상례를 이뤄 일본 사실 뜻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건 신라 도정에 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단은 신라에 입국을 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날이 정월 1월 27일이 이 기사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신라사가 일본에 들어온 그 시점이 1월 27일이란 말이에요. 대마도에.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27일에 이 기록이 남았다는 거는 입국했던 거를 했던 그 시점을 종합해서 다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국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 6월 그 입국해 갔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또 압축적으로 간 거 온 거를 따로 이렇게 몰아서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신라에 들어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정월에 들어왔다. 그 오는 중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대마도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부사는 병에 걸려가지고 입경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네, 결국은 신라에 뭔가 이 사신단에 방문했고 병에 걸려 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요즘으로 따지면 신라에서 일단 병원균이 옮아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아베노트크마로 같은 경우는 대마도에서 증상이 발현돼서 이제 먼저 죽고 죽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이 정황 근거상. 근데 이 말했듯이 반론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들어간 게 아니라 가는 중에 그냥 대마도에 죽었고 다른 사신단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신라에서 질병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게 최근에 어떤 분이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세는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게 그 경고사 맞다라는 게 일단 많은 의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병하지 못했다는 게 신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교토를 말하는 거죠? 그런 논리상 봐야 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사료 보고 싶어서. 예. 아니, 뭐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요즘같이 이렇게 어디서 뭐 발생했냐, 병원균이 어디서 발생했고 바이러스가 어디서 발생했냐 이런 게 뭐 논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적인 논쟁이 일어난다면야 이제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아까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 바이러스가 신라 갔다 온 사신이 퍼뜨린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드린 건데 그게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아가지고 지금 상황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나 우한이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넌 우한에서 퍼뜨린 거 아니야. 이거 너희 뭐 미국에서 원래 있던 거지. 우리가 왜 그걸 다 퍼뜨리냐 해가지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있는 지금조차도 전염병의 근원지는 어딘지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책임 떠넘기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신적인 게 더 강하니까 진짜 어디서 뭔가 그러니까 전염이란 개념 자체가 이 바이러스를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에서 뭔가 바이러스를 끌고 온 그게 아니라 문제는 역병신이 노예에서 뭔가 왔어. 그러니까 그 신을
뭔가 위무하고 기쁘게 해야 해. 그런 생각이 더 앞서지. 지금같이 이 발원지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는 바이러스라는 어떤 그런 그 정체를 알 때의 이야기. 근데 이 시기에는 바이러스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에서 왔든 아니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든 그게 중요한 논점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록이 안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당연한 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삼국유사의 처용설화 같은 경우도 처용물을 추는 그 이유도 결국은 역병신을 쫓아내려고 추는 그렇죠. 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그것도 거겠죠? 비슷한 시기예요. 이게 이제 그거는 좀 그 이거보다는 좀 뒤시기인데 이제 800년대니까 좀 뒤시기긴 한데 그만큼 그 신라 사회에서도 이 역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고 어떻게 퇴치해야 되느냐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본 내부에서만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신라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신라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그 고민이 됐던 게 아마 이 주창이라는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뭐 기근 관련돼서 다른 기록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냥 다 전염병 기록 말고는? 굉장히 많죠. 이게 기근도 같이 오는 거. 기근이 같이 아까 그 말했듯이 이 병에 걸리면 그 면역이라는 게 결국 잘 먹고 잘 쉬면 그 살아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근하고 역병이 같이 겹치는 상황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병에 걸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본에서 100만 명, 150만 명이 죽었다고 추산하는 게 지금 봐서는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죽은 거 아니야? 병이 그렇게 무서워서 하는데 병 때문만은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근이 겹쳐서 그 못 먹으니까 병에 픽픽 쓰러져서 금방 죽은 그 숫자가 그만큼 많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탕약 약하고 같이 먹을 밥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근 사례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가지고 또. 그렇죠. 또 이제 시골에서는 다 죽어버리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그 이 시기에 이제 그 사신들이 그 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신들이 그 조정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하고 신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같은 근접 공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창이란 질병 자체가 호흡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옮겨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해요. 붙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신단들이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증상자들인 거죠. 있었는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신료들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겠죠. 막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막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신료들이 다 죽고 약간 재밌는 상상을 하면 이 시기에 있었던 쇼무천왕은 아까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쇼무천왕.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왕과 신료들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왕은 먼 거리에 있고 신료들은 밀집돼서 이렇게 그 관이별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보면 일리 있어. 그렇죠. 보면 진짜 웃긴 게 상위 있는 정 2위, 정 3위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100%야. 제일 최상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마 그 후자라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사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 갈리고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죽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신기하네.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러니까 주로 요새 많아요? 아니면 언제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는 엄청 옛날부터 했었죠. 일본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근대 역사 들어왔을 때부터 연구가 이게 집적돼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니까 왜냐면 이게 자체가 그 말했듯이 일본 사회를 완전히 정치 사회 문화를 완전 뒤바뀐 혁신보다는 대변혁의 어떤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전론으로 다루는 연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일본 고대사 안에서 이 부분이 전환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글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 고대사를 뒤흔든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사율이 엄청나네요. 치사율이. 그렇죠. 이게 지금 40%니까 와 진짜 이거 만약에 지금 생각해봐요. 코로나가 지금 1%, 2%인데 사람들 죽을까 무서워하잖아요. 걸리면. 근데 만약에 치사율이 40%라 한다면 어떡할까요?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접촉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알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도 막연하게나마. 근데 만약에 마주쳐서 걸리면 무조건 죽어. 이 40%는 확률적인 거지 100%라고 생각해도 돼요. 걸리면 죽는다. 이런 질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치사율 자체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40%다. 이런다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밖에 나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고. 굉장히 이걸 상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공포심이 있었던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상상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엄청 치명적인 질병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옛날에 비디오에서 앞에 경고문 붙을 때 옛날에는 호환 마마 전쟁 그렇죠. 그런 경고문 나오잖아요. 오늘 엄청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봤던 정보 중에 하나가 이 두창이라는 질병 자체가 만주족이 있었던 만주에는 없었던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중국에는 사실 두창 바이러스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만주족이 중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들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에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갖고도 요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병자호란에서 홍타이지가 빨리 폐각한 것도 당시에 조선에서 천연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홍타이지 같은 경우는 그 천연부에 대한 그 항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아무래도 그 천연두가 되게 고립된 지역에서는 잘 안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되게 생명력이 엄청 질기니까 걸렸던 데는 계속 걸리는데 아예 그쵸. 고립돼서 바이러스가 못 들어간 지역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외 교류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이 시기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는 그것과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교류가 있었고 역병이라는 게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반도에서도. 근데 보면은 약간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천연두가.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시기에 8세기 전반에 일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시기에 일본의 큰 변화 중 하나 율령 체제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령이라는 게 결국은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밑에 있는 일반 민까지 다 포괄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모이게 해야 되겠죠. 행정적으로 편성을 하려면 막 분산돼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야 되고 마을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국을 만들고 해서 밀집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율령 체제라는 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뭔가 모이게 만들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일본 사회에서 이 질병 자체가 더
쉽게 이렇게 퍼지게 된 이유도 결국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병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질병 같은 호흡성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도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콜레라의 대유행인데 이 대유행의 발생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대가 일어나서 사람들 주거지가 싹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 병의 유행이 훨씬 더 급속하게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자체가 조금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